네, 안녕하세요. 제이슨 킹 수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이슨 킹 수학 선생님의 예비 초3학년, 4학년, 5학년의 겨울방학, 대치동 수학 공부법과 스케줄 짜는 법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소 수학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관한 설명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초2 3학년이고 황소 시험에 떨어진 학생 또는 일품 반합격했으나 만족하지 않는 학생. 2. 현재 초3 4학년이고 황소 다닌 지 6개월에서 1년 되어 초등 6-1을 나가고 있는 중등 입대 대비를 앞둔 학생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겨울방학을 잘 보내는지 중요하겠죠.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초등 입대 합격했거나 떨어져서 재수하겠다는 학생들. 2월 재수를 말하는 거예요. 2월 재수. 뭐 반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붙어가지고 1년 정도 심화 실력에서 공부했는데 중등 입대가 이제 내년에 있으니까 좀 불안하죠. 4학년, 5학년, 6학년 전 범위를 시험 보기 때문에 거기서 붙어야지만이 프라임반 이상 갈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전략과 스케줄 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초2, 3의 겨울방학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동기가 부여가 돼야 됩니다. 동기부여. 중요하죠.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학생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예비 초3, 4 현재 2학년이나 3학년 초등학생, 그 다음 황수학원 다니는 예비 초4, 5 스케줄 짜는 방법입니다. 물론 황수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도 있겠죠. 그 학생은 2월 시험 반수 또는 재도전을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학원 플러스 과외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용하는지 그 방법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논외로 숙제 안 해온 아이가 있죠. 숙제를 안 해온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 원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방학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동기부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학생이 공부를 한다 또는 시험 공부를 한다는 것은 평소대로 시험 본다고 할 수 있을까요? 평소 실력을 한번 볼까? 이렇게 하면은 다 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운이 좋아서 머리가 아주 좋은 학생은 1분반 뭐 심화반 붙을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공부를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다는 얘기죠.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했는데도 문제가 전혀 맞지 않았다. 문제를 못 맞췄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차피 문제는 맞출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 소스도 아무도 모르고요. 하지만 공부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죠. 그리고 떨어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사람 심리상 남들은 되고 내가 안 되면 기분이 상하게 마련입니다. 그쵸? 그래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 내가 떨어졌으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계기가 생기겠죠. 그래서 화가 날 거 아닙니까? 황소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다른 친구는 붙었는데 나만 일품반이다. 일품대기다 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심정 이해합니다. 근데 방법을 모르겠죠. 그리고 사고력만 했는데 다 떨어지고 1031 점프항 다 풀었는데 왜 안 될까? 심화를 안 해서 그러나?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성대경시 다 했는데 왜 안 될까? 그러면 저는 말씀드려요. 기존의 방법을 싹 다 바꿀 수밖에 없다. 선생님 교체가 답이다. 그 다음에 숙제를 더 내라. 응? 암기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제 모의고사도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 가치를 높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상품에 비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좋은 학교, 좋은 학원 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상품 가치라는 거는 내가 대학을 어디 나오고 또는 예? 의사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졸업이 취업의 보증 수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실력을 키워야죠. 그냥 스카이 인서울 나와가지고 취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의대 아니면 뭐 딱히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대부분 의대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그걸 가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인데 결국은 예, 그게 더 이상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됐죠. 예. 그래서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힘을 갖춰야 되고 예, 좋은 반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야지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이 이제 높아지니까 먹고 사는 건 다 먹고 사는데 예? 좀 더 퀄리티 높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등급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애들한테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 영상 같은 거 또는 책 이런 걸 자꾸 접해주시고 뭐 경쟁심을 부추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너 친구는 붙었는데 왜 너는 못 붙었니? 뭐 이런 식으로 다 너무 무시는 하지 마시고요. 예. 그리고 너는 공부 적성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볼래? 넌 할 수 있어. 라고 동기부여를 하는 선생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어머니는 아들, 딸을 믿고 지원과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어머니가 안 됐으니까 너 공부 좀 더 해 라고 하는 거하고 엄마 나는 가기 싫은데 왜 자꾸 나를 보내? 그런 애들은 시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미 실패를 한번 했기 때문에 점수가 17점 이하로 되는 애들은 또는 15점 이하 이렇게 되는 애들은 가능성이 매우 낮거든요. 그래서 또 실패했을 때 좌절을 맛보면 애들은 이제 수학을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지. 처음부터 편입으로 갈지. 그것도 제가 기준을 말씀드렸죠. 예. 그거는 다시 논의를 하고 일단은 저는 황소 다니는 예비 초 3, 4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한 애들. 예? 기존에 합격을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개인 수업 받으라고 하셨죠. 개인 수업 받아서 2월까지 한번 2달간 배팅을 해보라. 예?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더라도. 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거는 진행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보니까 21점도 일품 대기가 좀 풀렸더라고요. 한 150번인데. 예, 그러니까 일품반 된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그냥 안 간 거죠. 예. 왜? 더 좋은 반 가려고요. 그럼 또 경쟁률이 올라가겠죠, 이번에. 예. 자, 그 다음에 2월에 초등 입태를 재시험 칠 학생. 그러니까 일품반 돼도 안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 예? 그 다음에 그러면 기준이 뭐느냐, 12월 1월 동안에 얼마나 더 공부했느냐,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달간의 방학 특강 또는 그 2달간의 시간 동안 고시 공부처럼 공부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실력 심화반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범위는 어차피 초3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뭐 중등 끝내고 뭐 4학년 5학년 끝내고 그런 애들 설렁설렁 공부해가지고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점수가. 그러니까 아주 깊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숙제도 좀 받아 가시고요. 예. 그리고 방학이 좀 기니까 일단 개인 수업 위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등까지 뺄 필요도 없고요. 초4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빼시는 분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불안하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일단 진도라도 빼자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애들도 이미 20점이 안 나왔고요. 1031까지 했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렁설렁 하는 선행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유전자 시험이 한 50% 60% 됩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암기식으로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고요. 깊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1 중2까지 했는데도 연립방정식으로도 안 풀린단 말이죠, 문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 맞고요. 그 다음에 경시 애들도 10점 이상 떨어졌으니까 어렵게 나왔죠. 그 다음에 성대경시 초인데 초3 것도 안 보고 풀고, 그 다음에 1031 봤는데 하나도 안 나오고, 뭐 S학원, F학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C학원, 그런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막 팀 수업으로 12명씩 노는 학원 이런 데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제 안 걸린 거예요. 떨어진 거죠. 중 1-1까지 봤는데도 떨어지고, 오답 정리도 안 되고, 문제 유형이 너무 달랐겠죠. 근데 그런 거를 익숙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정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모의고사에는 새로운 문제로 구성을 했어요. 그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따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 초등 입태 제2시험 칠 학생들은 2달 동안 초등 입태에 올인하시고, 그게 아니고 이미 들어간 학생 있죠? 실력 심화반 애들 또는 일품반으로 그냥 만족하겠다라고 하는 애들은 선행을 계속 뽑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주까지는 세팅이 다 되실 거예요. 돼야 되실 거예요. 11월 말까지는 선생님 세팅을 다 하셔야 됩니다. 스케줄도 다 짜고. 그 다음에 자, 황소 다녀가지고 입학 테스트 성공해서 일품반 또는 실력 심화반 되는 애들 중에서 지금 3학년 또는 4학년 애들 있겠죠. 그런 애들은 황소를 1년을 경험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과외를 전혀 안 하고 이렇게 학원을 수업을 받다 보면 유급되거나 강등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심화반이죠. 거기서 실력반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실력반에서 일품반으로 강등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료를 줘가지고 얘가 숙제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준다든지. 특히 비화 비율, 여기서 애들이 많이 멘붕이 오거든요. 쌓기나무도 그렇고 비화 비율 소수부터는 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심화나 실력반 또는 강등된 가지고 일품반인 애들, 그런 애들은 곧 2달 뒤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중등 입태가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황소에서 초등 입태 성공해도 강등되는 경우 또는 중등 입태 떨어진 경우에는 좀 앞이 안 보이죠. 그래서 굉장히 2달 동안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범위가 워낙 넓어 가지고요. 4-1, 4-2, 6-1, 5-1, 5-2, 6-2는 한 3, 4단원까지 들어갈 텐데, 그래도 이게 책으로 따지면 한 10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160페이지짜리가 6개니까.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수학 문제를, 황소책에 이제 압축이 되어 있을 텐데, 최상위 1000페이지 정도가. 그걸 다 푸는 것도 좀 사실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평소에 4-1, 4-2에서 최상위 수학에서 또는 점프항 수학 이런 책, 그런 책들에서 이제 틀린 거를 모아 놓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근데 오답 정리라든지 이런 스크랩을 안 해 놓으신 분들은 이제 당황스러우신 거죠. 왜? 우리 애가 갑자기 까먹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 당황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6-1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6-2하고 이제 내년 2월 초에 시험 보는데 중등입 때 보는데 그 6-1, 6-2 하던 기억으로 시험 보면 떨어진다고 100%. 왜냐면 앞에 그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해 주셔야 돼요. 개인 과외를 하시든지 어떤 학원을 가시든지 황소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 스캐닝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하셔야 됩니다. 아니 엄마가 최상위를 쭉 풀리든지. 아시겠죠? 떨어지는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머님이 디딤돌 기행으로 한번 쭉 보든지 센으로 한번 보든지 한번 4-1부터 6-2까지 한 권에 한 2주 정도 잡아가지고요 쭉 뽑으셔야 돼요. 2주만 잡아도요 2달 걸립니다. 2달이 넘게 걸리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보시거나 아니면 전문 선생님을 만나서 그걸 빨리 스캔해가지고 얘를 코렉션 할 수 있는 걸 만나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작할지 말지는 단평 점수와 퀵테 점수의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죠. 이미 강등되기 전에 신호가 점수로 왔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 바로 개인 지도를 하던지 난이도 낮은 책으로 바로 예습 복습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1-1까지는 보긴 봤는데 좀 허접한 상태고 오답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케줄을 잘 짜야겠죠. 방학 때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내가 우리 아들 딸 중등 입대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되는데 최우선순위는 뭐가 되겠죠? 당연히 수학이겠죠. 의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수학입니다. 수학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등 입대 어드밴스드 반 이상으로 SNS 챌린지 이 정도 노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응? 챌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드밴스드 SNS 정도는 노리셔야지 의대가 가능한 겁니다. 프라임 가면은 계속 밑에 반이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프라임 반으로 가면은 수학의 샘 반도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황소 수학의 샘 반이라는 거는 고등 수학 반이죠. 프라임 어드밴스드 반도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프라임보다는 어드밴스드 반이 좋고 어드밴스드보단 에센스가 낫다는 거는 다 아시죠? 방학 때 스케줄을 어떻게 짜는지 예를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예가 있어요. 아이의 특성을 먼저 고려하셔야 돼요. 아이가 좀 몰아서 하는 스타일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휴식이 있어야 되는 스타일인지에 따라서 스케줄 짜는 컨셉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월에 이런 식으로 짰어요. 1월, 2월에. 그러면 오전 9시 일어나가지고 수학 학원, 영어 학원, 국어 학원 이런 식으로 짰단 말이야. 밥 먹는 시간 2시간 여유있게 좀 짰죠. 그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수학, 영어, 국어를 하루 만에 3개씩 다 깔잖아요. 월수금을. 그럼 뭐 대치동 라이드는 편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어머님이 계속 봐주셔야 돼요. 라이드를.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숙제를 저녁에만 이제 하는 거죠. 이거는. 애는 저녁에만 숙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녁에 숙제하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머릿속에 정리할 시간을 주어야 하니까요. 매일 숙제로 월화수목금토일을. 응? 그리고 이렇게 잡았으면 수학을 영어 국어 3과목을 잡았으면 그 다음날 화요일은 다 격주로 쉬는 거예요. 쉬면서 못했던 걸 보충하는 겁니다. 태권도, 과학학원, 음악미술 이런 거는 토요일날로 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꼭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전략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일요일은 특징적으로 이제 놀 수가 있겠죠. 다 놀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수학이 되겠죠. 수학. 그래서 수학 과외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셔야 돼요. 수학과의 선생님 스케줄에 맞춰야 할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확정이 되면
수학학원을 잡는 것입니다. 수학학원을 먼저 잡고 과외를 나중에 잡으면 대부분 원하는 선생님에게 수업을 못 받을 확률이 높게 되겠습니다. 인기 있는 과외쌤은 대부분 1, 2월 겨울방학 수업은 마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원도 마찬가지겠지만 1대1 과외의 특성상 내 아이만 완전히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실상 방학이 최고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한 2월 입태도 있기 때문이지요. 선생님 바쁘시니까. 하지만 수학학원은 많이 있거든요. 선행 빼는 학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 가시면 됩니다. 시간 맞는 대로 가시는 거예요, 학원은. 학원에 시간을 맞추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아들을 1대1로 지도해주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학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과외 선생님을 1순위로 스케줄을 먼저 맞추시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 스케줄에 맞춰서 다른 시간에 학원을 잡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영어학원 잡으시고 테스트 봐서 보시고 그 다음에 예체능을 맞추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영어학원, 수학학원 결정도 안 되고 방학 특강이 나오면 하겠다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시면 수업을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일정이 휘둘리시면 안 돼요. 하루에 빡센 3과목 일정보다는 수학은 당일날 복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수금 수학 잡으면 월수금 무조건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루 만에 하루에 이렇게 빡세게 3개를 하는 거는 좋은 스케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수학, 영어, 국어가 그날 배웠으면 그날 복습하는 게 최고인데, 예? 이렇게 많은 수업을 들었는데 2시간 만에 복습이 될까요? 숙제가 될까요? 예? 핸드폰 보고 딴짓하겠죠. 그래서 이거 심지어 주치를 하루 3개, 4개씩 학원 보내는 학부형도 있습니다. 저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예 월요일은 수학만 하세요. 그리고 오전에 잠깐 운동을 넣는 거예요. 왜냐면 수학을 하면서 머리가 이렇게 좌뇌만 발달하거든요. 그러면 우뇌도 좀 발달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넣는 거예요. 운동을. 예? 테니스를 넣건 골프를 넣건 야구를 넣건 간에 축구를 넣건 간에 넣으시라고요. 점심에 졸리거든요. 어차피 밥 먹고 졸리지 않습니까? 그럼 애가 계속 수업 때 졸면 어떻게 돼요? 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는 그냥 운동을 시키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녁에 수학 복습, 그 다음에 숙제. 그래서 수학이 자습이라는 게 복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복습과 숙제는 다른 거 아시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풀어줬으면, 모의고사를 풀어줬으면 그 모의고사를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는 게 복습입니다. 그 다음에 숙제는 뭡니까? 또 다른 책으로 이제 도전하는 거죠. 그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월수금 이런 식으로 하든지 화목 하든지, 예? 과외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시간을 먼저 잡으시라고요. 가급적 오전에. 근데 오전에 다 마감돼 있으면 오후 2시, 5시 사이라도 최대한 빨리 잡으세요. 그런 후에 그날은 운동시키고 저녁에 수학 숙제하는 걸로 그렇게만 딱 잡으시면요. 틀이 잡힙니다. 애들은. 예? 왜냐면 월수금에 주기적으로 복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빙하우스의 만각곡선에도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이 오래 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월요일날 국어, 영어, 수학 다 잡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러면 왜 그러냐 물어보면 뭐라 하는지 알아요? ILE도 해야 되고 뭐 PI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학원 스케줄에 맞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100% 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조건 수학이 메인이 되는 거예요. 의대 가려면 수학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니까 아무리 학원 선행 돌려봤자 점수 안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한테 의뢰를 해서 딱 겨울방학을 짜세요. 그 다음에 운동 하나 넣고 정신이 말짱해진 상태에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학원 넣고 이렇게 그래서 월수금을 아예 수학으로 올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화목토에 수학을 올인하는 스케줄로 짜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영어학원 짜고 이렇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등입태가 가장 1순위라고요. 예. 중등입태에 올인하셔야 돼요. 지금 안 그러면은 못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예? 들어가야죠.
편입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편입은 티오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있다고 해도 시험 쳐서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정시 시험에 들어가서 하는 게 좋은 거니까요. 당장 선생님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학 개인 지도가 1순위 그 다음에 수학학원이 2순위임을 명심하세요. 자습과 숙제 시간도 학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을 매일 2, 3시간 채우셔야 합니다. 48이지? 이상으로 제이슨킹 아홉 수학 단은 선생님의 예비 108이 초3학년, 4학년, 한 학교가 5학년의 12개 겨울방학 개인 거 알지? 대치동 수학 공부법과 스케줄 짜는 법 영상을 48부터 마칩니다. 108. 수학학원 숙제도 있고 뭐 과외 숙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과외가 주 2회면은 수학학원을 안 다녀도 상관없죠, 사실은. 근데 가성비 때문에 주 1회 과외하고 또 학원을 또 딴 데 듣죠. 그러면 이제 학원도 하고 과외도 하면은 숙제가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애들이 숙제를 안 해온단 말이에요. 학원에 가서는 과외 숙제가 많다고 하면서 안 해가고 과외 가서는 학원 숙제가 많다고 안 하겠죠.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1월 1일부터 1월 한 5일까지는 열심히 해요. 한 3, 4일은. 근데 이게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 시간에 졸고 막 잠이 오니까 뭐 힘드니까 자버리거나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죠. 얘 수학을 잡으라고 하루 종일. 그래도 숙제 안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학생일 거예요, 아마. 숙제를 안 해왔다 그러면. 왜? 아니 그냥 애들 하니까 하는 거지. 내가 황소 꼭 가야 되냐?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죠. 차라리 학원을 끊으시는 게 낫죠. 비용도 절감이 되고 친구와 교류가 없다는 단점이 있겠지만 학원을 친구 만나러 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가끔 뭐 이성 친구건 동성 친구건 간에. 응?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학원을 옮기실 겁니까? 그것도 방법이겠죠. 분위기가 좋은 대로. 응? 강남권이 아닌 학원하고 강남권 학원하고 다르고, 근데 그건 복골복입니다. 어떤 동네에서 전반적으로 시끄럽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필 내가 있는 반에 시끄러운 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복이죠. 그것도 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뭐 1대1 PT 이런 걸 하겠습니까? 뭐 할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강사의 능력이 중요한 거고요. 선생님 잘 만나야 됩니다. 아니면 전문 선생님을 만나셔가지고 칭찬과 동기부여를 해주는 40대 선생님. 응? 그 다음에 아예 학원에서 숙제 안 하면은 여행을 가든지 그냥 놀리세요. 그래야지 계속 안 그러고 뭐 계속 애하고 싸우다 보면은 그냥 시간만 가고 애들은 놀아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일요일 아침 9시 막 8시 이렇게 학원을. 그리고 숙제 잘 했으면은 과감하게 칭찬도 해주셔야 됩니다. 당근. 알겠죠? 당근과 실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등입대를 하는데 보통 이제 제 의견입니다만 황소로 해도 되고요. 뭐 깁생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CMS로 할 수도 있고. 제 의견은 이제 중등은 황소 많은 데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황소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의치 않아서 떨어졌을 경우에는 뭐 다른 곳으로 가도 무방하다. 그러면 과외에서 숙제 안 해오는 아이가 있겠죠. 그런 애는 어떻게 할 거야? 학원에서 아까 전에 숙제 안 하는 애들은 간단해요. 학원 끊으면 되고요. 옮기면 되고요. 1대1 학원 하면 되고요. 과외 붙이면 돼요. 그 다음에 칭찬 좀 해주고. 근데 과외를 붙였는데도 숙제를 안 한다. 그거는 참 문제가 되겠죠. 그럼 위험 상황이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개인과의 그 가성비를 못 뽑는 거니까요. 가성비를 못 뽑아먹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시간 관리. 애들이 시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미루는 습관. 응? 오늘 했는데 뭐 오늘 하겠어? 내일 하지 뭐. 근데 내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이씨 어제 했는데 피곤한데 오늘 좀 쉬지. 응?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수업했다 그러면 화요일날 좀 쉬지.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날 갑자기 뭐 급한 일이 생겼네. 응? 친구 만나 친구 생일이야. 그다음 목요일날 되면 어때? 영어 숙제 해야 되는데 영어 숙제하고. 그다음에 금요일인데 아빠가 놀러 가자는데 가야 된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려고 했는데 학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못 하니까 이제 월요일 딱 돼버린 거예요. 이거 숙제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그러고 이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주 2, 3회 수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복습을 시켜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까 전에 수학을 이렇게 월수금으로 깔면 월수금은 무조건 수학만 해라. 그럼 주기적으로 리프레시가 돼서 수학을 잘하게 된단 말이에요. 숙제도 안 밀리고 하고. 왜? 금방금방 날짜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숙제를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네? 선생님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문자를 주든지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엄마도 자꾸 체크를 해야 돼요, 숙제를. 왜냐면 주 1회 가야 하다가 한 번 빠져버리면 15일을 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시간 관리도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할 양을 쪼개서, 저는 매일 할 양을 쪼개서 문자로 보내드려요. 네. 선생님 잘 만나셔야겠죠. 그러니까 네. 중요합니다. 과외도 안하고 다 때려쳤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애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다 때려치겠다, 이런 학부형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애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건지 저는 의문이에요. 네. 공부를 하겠다는 건지.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이유가 있어요. 또 엄마 나 학원 안 가, 이유가 있어요. 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맨날 꼴찌하는데 도피성으로 홍보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인강 듣겠다고 하시는 아이도 있고요, 어머니도 있고요. 개념 잘못 잡으면은 위험합니다. 사람 많은 데를 간다고 좋은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강으로 효과를 보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응? 그래서 어머님들이 오프라인을 선호하시지 자꾸 줌으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다. 메가스터디 손주은 회장도 말했잖아요. 인강하면 100% 망한다고. 99% 망한다. 응? 자, 그러면 이제 방학 때 주의할 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학 때 매우 주의해야 돼요. 지금 초등학교 황소 다니는 애들은, 이제 다녔던 애들은 중등 입대가 가장 메인 이슈가 되고요.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은 어때요? 일단은 붙는 게 목표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전력을 말씀드릴게요. 초 2, 3이건 3, 4건 간에 일단 계산력은 틀리면 안 됩니다. 절대. 계산을 자꾸 틀려가지고 우리 계산기 못 쓰거든요, 한국 수학. 자꾸 자기 점수를 못 받는 학생들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구문 수학을 해야 될까요? 기탄 수학을 해야 될까요? 다음 뭐 문제집을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 뭐 필지를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한테 한번 테스트를 받아보세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즉 1대1로 컨설팅을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1대1 컨설팅을. 뭐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계산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고력을 오히려 줄이셔야 돼요. 특히 중등 입대는 사고력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하지만 초등 입대는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까지 공부한 사고력 문제집을 또 다시 한번 보더라도 너무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문제가 똑같이 나올 거라는 기대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암기를 하지 마시고요. 순수하게 왜 이렇게 풀려야 되는지를 그걸 집중해서 보세요. 또는 오히려 교과 심화를 더 하시라고요. 심화 문제를 자꾸 풀어야지. 중1까지 아무리 선행해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예? 중등입태도 같이 설명드리면 중등입태도 마찬가지예요. 심화를 안 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화는 제대로 해라. 교재 어려운 걸 찾아가지고. 그래서 중등 입대에 집중을 해서 월수금 이렇게 시간 쫙 깔아가지고 하루는 완전히 수학만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등 입대 같은 경우에는 초 4, 5, 6이 시험범인데 중1까지도 많이 돌리고 중2까지도 많이 돌립니다. 이러니 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3% 올림피아드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는 이제 초등학생 초등 입대죠. 그러면 주 2회로 터프하게 하면 되고요. 또는 속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1031D를 좀 하고 나서. 사고력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까놓고 말씀드려서 사고력은 초등 입대는 좀 줄여주는 것도 맞고요. 오히려 사고력을 요즘에 대치동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중등 입대에서는 사고력 수학은 버려도 됩니다. 솔직히.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학교 내신도 버리세요. 일단 어차피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차피 황소 출신이면 90점 100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2월에 내신 대비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황소에서 중등 입대 떨어진 학생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제가 추후에 영상 2월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때를 기다려주세요. 일단은 지금은 뭐 한다? 최대한 중등 입대, 초등 입대 합격에 올인하시란 말이에요. 2달 동안. 크리스마스 연말 중에 한 번만 챙기세요. 2번 다 놓으시 마시고. 그리고 중2 때부터는 왜 심화가 안 되는지. 극명한 개인차. 그거는 좀 약간 논외인데요. 이거는 또 제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좀 넣어놨습니다.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 중2부터는 심화가 잘 안 돼요. 왜냐면은 대수 파트하고 도형 파트가 어렵거든요. 근데 대수 파트에서는 지수법칙, 그 다음에 소수의 나눗셈, 분수의 나눗셈, 분수하고 소수하고 XY하고 막 섞여서 나오거든요. 계속 틀리죠. 조금이라도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극명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중2 파트는 서술형을 시켜보면 극명하게 실력 차이가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맞을 때까지 착실히 반복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말이 있죠.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라. 응? 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하십시오.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도전하는 자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얘한테는 미리 얘기를 해주시고 2번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네가 도전했을 때 나는 너를 응원하겠다. 이렇게. 자, 공부는 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한 포인트에서 집중 투자하셔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긍정의 힘을 믿고요. 12월 1월 중등 입대 반드시 성공하십시오. 초등 입대 더 어렵습니다. 중등보다 사실. 근데 하셔야 돼요. 목표가 있는 학생들 일단 동기부여부터 하시고요. 시작을 하시고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자, 꿈은 이루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껏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이슨 킹 선생님의 의대가는 목표 1단계 황소, 초등 입대에 가는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